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화 적용학습 현대시 5번째 작품인 생명에서 그리고 희망에 거쳐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유치환 시인의 행명에서 작품인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서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라고 일연이 시작합니다. 우선 나라는 글자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래서 수능특강 문제 풀 때 1번에 정답 선택지였죠. 대명사를 반복한다. 1인칭 대명사 지금 나옵니다. 그만큼 이 가라는 작품은 지금 나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라는 것, 즉 우리 시의 배경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대명사 즉 화자는요 2가지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화자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자기 자신을, 즉 본질적인 나의 모습, 즉 생명의 이미지를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화자는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현실적인 자아와 그리고 얘가 찾고자 하는, 화자가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본연의 자아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자아는 본질적인 자아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현실적인 자아는 이 본질적인 자아를 찾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과정 속에서 그 본질적인 자아를 설명을 할 텐데 이 본질적인 자아의 그런 내포적인 의미는 원래의 순수한 원시적 그런 모습의 본질적인 자아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우선 뭐 다른 작품들 많지만 수호제기라고 하는 수필을 배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거고 혹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좀 이해를 했다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만 겹치는 뭐 주제 확실하게 똑같다라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명, 즉 삶에 대해서 지금 본질, 삶의 본질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현실적, 본질적 자아가 분리되는 현상은 윤동주 시인이나 혹은 수호제기 작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아무튼 우선 현실적과 본질적은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련에서는 내가 회의를 구하지도 못했고 애증을 다 짐지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겠다라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실적인 자아가 일련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체크 좀 할게요. 나의 지식,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굳이 물어본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자아가 될 거고요. 나는 가자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에서도 현실적인 자아가 될 겁니다. 한 번만 쓸게요. 현실적 자아. 그래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이 독한 회의는요. 삶의 본질에 대한 회의겠죠. 삶의 본질에 대한 회의겠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생명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구하지 못했대요. 구해내지 못했대요. 그리고 삶의 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랑과 미움이죠. 이것을 다 짐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거를 다 극복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기억에서 나타난 병든 나무 나오는데요. 이 병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나무는 생명력을 원래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병들었잖아. 그러니 생명력이 약화되겠죠. 약화된 존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병든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뒤에 설명도 생명이 부대낄 때라고 얘기하니 이 생명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병든 나무로 보여준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 우선 지금 상황, 현실적인 자아 여러분 부정적이죠. 힘들죠. 왜냐면 나 사랑 미움도 극복 못하고 본질 회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나는 생명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생명력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본질적인 자를 못 찾는 겁니다. 즉 이것을 찾고 싶은데 못 찾은 거죠. 삶의 가치, 삶의 본질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봅니다. 그 극한의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 머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 즉 여기에서 이 공간은 극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 저 멀리 거리감, 단절감, 사막, 생명력이 없는 공간, 그 공간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극한의 상황으로 자신을 왜 몰고 가냐, 여기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찰의 공간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명의 가치와 본질과, 삶의 본질과,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걸 찾고자,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필기를 좀 자세히 했고요. 요거 딱 보자마자는 조금 바로바로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연묘사나 사랑 얘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학적인 삶의 본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평가원에서는 이런 작품들, 주제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익숙하게 여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다시 한번 표현법 중심으로 또 정리하면서 덧붙일게요. 우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극복하지 못해서 병든 나무처럼이라고 해서 지규표현법 사용하네요. 비유 사용하고요.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라고 얘기해요. 가라가 아니라 가자죠. 청유형 어미지만 여기서는 다 같이 가자 이런 의미보다는 자신 스스로 나 갈 거야, 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지 강조의 표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난 사막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갈 거야. 나는 생명의 삶의 본질 가치를 더 익히기 위해서. 왜 우리 너무 편안하면 삶이 소중한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난 그냥 사라지는 건데 극적극적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힘들고 극한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뭐라고 외쳐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죽기 싫어 라고 외치죠. 그만큼 삶의 가치, 삶의 본질은 극한의 상황에서 잃었을 때 그때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그러기엔 쉽지 않죠. 그러니 화자가 굉장한 강력한 의지,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라고 작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했고요. 뒷부분 좀 속도가 있게 나가겠습니다. A.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어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하면 사막이죠. 다시 한번 극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성찰을 공간을 한다. 자, 그러니 극한의 상황 설정합니다. 자세히 100일, 즉 구름이 가리지 않는 태양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불사신같이 장렬한데요. 너무 이 사막 속에서 자외선 더 받고 100일 막 이렇게 받으면 너무너무 시련과 아주 너무 힘들겠죠. 고통이겠죠. 자, 그리고 시련 고난, 그게 불사신같이 막 자결한대요. 너무너무 이 고통이 심화되겠죠. 고통 심화. 일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한대요. 죽음. 사막이니까요. 역시나 부정적 환경. 죽음의 이미지. 영겁 밑에 나오죠. 오랜 세월, 허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때의 허는 허무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적은 적막함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멸한 당연히 죽음의 이미지도 뿐만 아니라 영겁의 허적도요. 오랜 세월 허무하고 적막하대요. 얼마나 극한의 상황, 고통이 실현이 되겠어요. 다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요. 누가 고민하고 방황을 하냐?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묶어줄게요.
여기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알라신 한 번씩 들어봤죠. 종교를 떠나서 여기서는 절대자, 초월적 존재겠죠. 근데 그 알라의 신이요,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한데요. 여기에서 행위가 뭘까요? 맞습니다. 성찰의 행위죠. 본질을 뭔가 탐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겠죠? 자, 그러니 거기에서의 열사의 끝이라고 얘기하니 여기에서도 극한의 상황이 계속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표현법 정리하면서 볼 건데 이런 견해도 있어요. 지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극한의 상황, 사막하고 이어지죠. 근데 거기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즉 성찰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알라신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초월적 존재의 절대자가 우리 화자가 투영된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투영한 대상이다. 왜냐면 자신이 성찰을 하는데, 그죠? 알라의 신도 이렇게 지금 행위가 비슷하니 아, 동일시하는구나, 화자가 투영한 대상이구나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 우리 표현법 얼른 정리하면 한 번 든 백일이 불사신같이 역시나 지규. 그래서 우리 고민하고 방황한다 계속 나오는데 앞에서 비유적인 표현 계속 나왔습니다. 뒷부분 이어서 가볼게요. 생명에서 니은, 디귿,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 거래요. 자, 그러니 우리 앞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독한 회의를 못 구하고 애증을 다 지지 못해서 사막으로 갔는데 거기에 열렬한 고독이 있대요. 그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 있대요. 그렇게 하면요,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나란, 나의 생명이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니 자, 이제 나와요. 사막을 간 목적 뭐죠? 삶의 뭘까? 본질, 삶의 가치, 이런 것, 생명의 본질,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더 더불어 본질적인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자아가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나와 대면할 수 있겠대요. 오케이? 그러니 여기 중요한 거 먼저 체크하고 갑시다. 반드시 나, 동그라미 별표. 여기에서는 우리 화자가 찾고자 하는 대상, 즉 본질적 자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계속 나오죠? 나란. 똑같습니다. 나의 생명. 역시나 다 본질적인 자아예요. 생명이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즉 원시의 본연한 자체, 이게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이죠. 키워드 뭡니까? 원시의 본연한 자태라고 얘기를 했으니 키워드 뭘까요? 우리 원시의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알못 날것의 상태죠. 즉 순연한, 순수한 상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시의 본연한 자태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희한한,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내가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내가 본질적 자아를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볼게요. 나는 어느 사구에, 즉 모래 언덕에, 뭐 사막이겠죠? 모래 언덕, 회한 없는 백골을 쫀대요. 이 백골은 무슨 의미지? 죽음 이미지. 뼈다귀, 그쵸? 후회와 한탄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한탄이 없는 죽음의 이미지죠. 죽음. 이거를 쪼겠다. 차라리. 그럼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죽겠다. 죽음을 선택하겠다 라는 해석으로 해주셔야죠. 그러면 자기는 본질적 자아 안 찾으면 죽겠대요. 그만큼 본질적 자아를 찾는데,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가 엄청난 강력한 의지겠죠.
자, 그러니 여기서의 화자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결연한 의지, 적극적 의지, 당연히 다 맞죠.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놓쳤던 부분들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표현법 같이 정리할게요. 열렬한 고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도 사막이겠죠? 극한 상황을 얘기하겠죠? 근데 요거 일치불일치 좀 나올 수 있어서 부연 설명 좀 하면요. 이 열렬한 고독이 나왔을 때는 앞부분에서 우리 왜 사막을 떠나기 전에 삶의 애증을 다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다, 떨치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삶에 대한 미움, 사랑을 다 극복한 상태에서 고독 상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미워했는데 열렬한 고독, 즉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있겠다, 온리 나만 생각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삶에 대한 애증 있죠? 애증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지 마시고요. 극복한 상태라고 해주셔야 맞는 정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극복했죠. 그러니까 열렬한 고독이죠. 그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선대. 여기에서의 태도 너무 중요하죠.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본질적 자아를 찾을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의지적 자세. 혼자 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표현법 바로 볼게요. 홀로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홀로죠. 시에서 맞춤법 틀렸는데 허용해준다. 요거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의 효과 간단하게 써볼까요? 네, 운율, 또 강조. 요거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운명처럼 당연히 직유. 나와 대면할 거다, 이렇게 의지를 강력하게 다지면, 그쵸? 나의 생명이란 원시 본연자 자체 배우지 못하거든. 가정하죠. 차라리 뭐뭐 의리라, 당연히 의지적어죠. 어느 사고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사막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래 언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생명에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의 흐름을 잘 따라가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앞부분에서 나왔던 우리 현실적 자아는, 네, 이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려서 극한의 상황 사막으로 가자, 즉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텅 빈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독한 회의도 구하지 못하고 병든 나무 같고 삶에 막 애증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 사막으로 갔더니 내가 홀로 그 고독에서 서면요, 잃어버렸던 자아, 즉 본질적인 이 자아를 만날 수 있다, 대면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 자아랑 현실적 자아가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상황, 즉 요걸 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림까지 그렸냐면요, 현실적 자아를 그냥 부정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막 잃어버린다, 안 돼요. 현실적 자아는 약간 껍데기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텅 빈 껍데기요. 근데 내 껍데기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잃어버린, 즉 현실적 자아를 잃어버릴 수 있나요? 안 돼요. 선택지 설명에서 현실적인 자아를 잃어버렸다? 안 되고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려서 그걸 되찾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이 본질적 자아를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가, 어머, 요렇게 찾으려고 얘는 지금 사막으로 가는 과정이다, 인식하려고 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 정리하고 나작품 볼게요. 이 작품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드러낸 시입니다. 화자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극한의 상황 공간으로 자신을 이끌어가 그곳에서 치열하게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죠. 뭐의 본질이요, 여러분? 네, 생명의 본질이요. 모든 죽어가는 극한의 공간에서 치열하게 생명 본질 추구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참되고 순수한 생명, 이거 뭐요? 본질적 자아라, 그죠?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이와 같은 강인한 의지 태도. 이게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그런 한자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좀 잘 평소에 안 쓰는 막 어디였어요? 사멸, 뭐 자꾸 연거, 뭐 열렬한 고도, 뭐 이렇게 지금 추상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으니까 이런 선택지 익혀두셔서 맞다라고 인식해 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생명과 본질에 갈구하는 강한 의지를 노래한 시였고요. 우리는 우리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극한의 공간, 즉 사막의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 극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여러분? 네, 성찰의 공간, 성찰의 공간. 아까 필기 썼어요. 그래서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작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희망의 거처 가볼게요. 이름값부터가 희망의 공간, 희망의 그 거처인데요. 이 작품은 자연물을 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원어민의 대상으로 이렇게 자연물을 삼는 그런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밭가락을 들이민다. 해서 중심 대상 옥수수 때입니다. 옥수수 때의 모습 볼게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어요. 그리고요, 발가락을 길게 또 들이민어요. 이런 밑줄 친 이 속성 같은 경우는 얘가 의지가 있다 없다, 여러분? 뿌리를 막 내딛고 들이밀어요. 의지가 굉장히 있죠. 의지적 자세.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넓이 확장하고요. 뿌리를 계속 내닫으니까 굳건하겠죠? 굳건.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난 헛발질을 안 할 거야. 나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야. 나 왜? 실패하기 싫어. 이러면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헛발질이라도 괜찮아. 아유, 실패하면서 크는 거지. 하면서 하는 모습. 바로 이 옥수수 때는 그런 모습하고 가깝겠죠. 후자의 모습하고 가깝겠죠. 그러니 헛발일지라도 나는 발가락 무조건 일단 들이밀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럼 이 옥수수 때는 이 닿지 못할 이 헛발일지라도, 즉 실패를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쵸? 실패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와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계속 허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에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발음이 좀 안 되네요. 마디마다 맨발에 근성을 키우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허방으로 막 겹뿌리처럼 맨발에 근성. 우리가 근성이 있다라고 하면 꾸준한 성질, 부지런한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의지가 굉장히 주체적인 의지다. 꾸준한 의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목을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밑줄 친 거 위주로 다 보면 계속 의지가 강력한 존재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캐릭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옥수수 때가 의지가 강력하다. 실패와 시련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중심 핵심 내용이고요. 표현법 정리해 볼게요. 자, 옥수수 때는 발가락 없어. 근데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죠. 의인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발가락을 들이밀 당연히 다 의인화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겹뿌리처럼 지규 나오고요.
키우는 것이다. 다 의인입니다. 먹을 때 다 의인이요. 을컥을컥 음성상징어 사용해서 구체화. 부젓가락 같은 뿌리 직유. 음성상징어 사용해서 생동감, 그리고 직유 사용해서 구체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옥수수대의 모습입니다. 계속. B.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에 박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옥수수대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대상 뭐 나왔죠? 네, 옥수수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버드나무 네모칸 칠게요. 어떤 속성이 있는지 볼게요.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린대요. 나무의 입장에서 흠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무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거죠. 시련, 상처, 고통 등등 있겠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어서 자기 흠집에 박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련과 상처를,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고 자기의 상처에 박는다. 그만큼 의지가 뛰어난 거. 즉, 상처를 참고 견디고 그걸 점점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자세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고통을 인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처의 지뭉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즉 이때 계속 나와요. 상처. 어떤 거에서 받은 상처냐면 시련, 실패로 인한 상처일 거예요. 이런 상처는요. 근데 그거에 지붕 삼아 주춧돌로 삼는데요. 그 상처를. 그래서 스스로 기둥을 세워버린대요. 그러면 이 시련을 혹은 상처를 극복하여 기둥을 세우니까 그거를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력으로 삼는다. 그만큼 역시나 여기서도 의지적인 존재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두 대상을 보고요. 생이란이라고 인식을 바꿉니다. 앞에서 어떤 얘기 나왔죠, 여러분? 네, 옥수수대, 버드나무. 그래서 그 자연물의 모습을 보고요. 이 생, 즉 삶의 가치, 생의 가치 본질을 깨달음을 얻어요. 자세의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유추라고 하죠. 깨달음의 과정,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자연물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계속 뒤에 부분 가볼게요.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다. 즉 상처를,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다. 즉 이 상처를 인내하고 극복해서 그걸 원동력 삼는다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그걸 인내하고 극복하며 그걸 힘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 앞에서 나왔던 대상, 옥수수, 요 두 대상, 푸른 이파리를 눈을 마주친다 라고 하는 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두 대상은 의지적인 존재죠. 이 의지적 존재들이요, 이파리들 눈을 맞춘대요. 서로. 그러니 의지적 존재끼리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 교감을 하는 행위. 즉, 너도 의지 있구나, 너도 시련 극복하고 인내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그런 모습들을 교감한대요. 그러니 수능 특강 문제에서 요 눈을 맞추는 건 사람과의 눈을 맞추는 거 아니고 인간과 공생 아니고요. 이 의지적 존재끼리 교감을 다지고 의지를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자연물들 모습 보면서 우리도 깨달음을 얻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표현법 정리하면서 더 강조할 거 강조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우리 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관습적인 표현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많이 들어봤죠? 아프니까 젊으니까 아픈 거거든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안 부딪히려고 상처를 안 받으려고 요령이 막 생겨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요령도 모르고 깨달음도 얻지 못했으니 어느 정도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굳은 살이 배기고 그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건데 그거를 시에서 문학에선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거 웬만하면 안 아픈 게 좋지, 막 온실촉의 화초가 좋지 하지만 이 문학에서는 우리 온실촉의 화초, 그냥 애같이 마냥 천진만만한 그런 것보다는 점점 상처와 시련을 견디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 버드나무도요, 여기서처럼 자기의 상처에 뿌리를 내려서 흠집을 박는 것처럼 굉장히 그 고통을 승화하고 인내하면서 더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원동력을 삼아서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표현법은 버드나무도 흠집에 박는다,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주체적으로 지금 존재를 보이고 있죠. 상처에 지붕해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인화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쉼표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문장 구조도 비슷하니 대구도 나오고요. 스스로 역시나 주체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이란 쉼표 역시나 반복, 상처에서 다진의 번뜩복을 꺼내는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푸른 이파리 색채 이미지, 눈을 맞춘다, 의인 까지 정리를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네, 고통, 시련, 그것들을 인내하고 극복하여 이렇게 의지적인 존재를 통해 자연물을 보여줌으로써 이정록 시인은 우리도 저렇게 살자라는 것들을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자, 이 작품은 옥수수 버드나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연물 의인화가 너무 핵심, 삶에 대한 인식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고통을 견뎌내고 상처를 새로운 방편으로 삼는 모습을 형상화. 그러니 고통 견뎌, 상처 새로운 방편으로 삼아, 나의 무기로 삼아 라는 거죠. 그래서 생에 대한 깊은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삶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버드나무, 옥수수처럼 살자라는 의미가 전달되겠네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두 작품 오늘 배웠는데 키워드는 다 생명이었습니다. 앞부분에 유치환씨 생명에서 같은 경우는요, 이 생명에 대한 본질뿐만 아니라 본질적 자아를 연구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과정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한 거고요. 나는 시는 조금 더 단순하죠. 옥수수와 그 다음에 버드나무를 보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아픔을 원동력 삼아서 우리는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훈까지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예찬하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 우리 표현법 그리고 이 삶의 본질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복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